이 느낌적인 느낌은 왕가이의 동사서독? 아이폰 채널에서 공개된 박찬욱 감독의 단편영화 일장춘몽은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되었습니다. 아이폰 4로 제작되었던 2010년 파란만장의 후속편인가 했는데 막상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판타지 액션 로맨스 코믹 영화였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좀처럼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몇 편의 홍콩 영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대는 조선 중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서 상여가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였지만 소와 말이 끌던 상여를 사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로 기록되어 있죠. 영화는 장의사가 검객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훔쳐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가 난 검객은 장의사를 찾아오고 장의사는 자신이 관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해 마을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고 악당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갈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날랜 협객을 고용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그만 협객 흰담비도 죽게 됩니다. 이 기본 골격은 왕가이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동사서독에서 구양봉과 맹무살수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양봉은 사막에서 협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협객을 연결해주며 살아갑니다. 몇 해 동안 가뭄이 들고 마적대의 약탈에 질려버린 마을 사람들이 구양봉을 찾아오게 되고 협객으로 고용된 맹무살수는 마적대와 싸우지만 죽게 됩니다. 다만 일장춘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흰담비의 장례를 치러주는 데 반해 맹무살수의 시체는 그냥 버려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적대의 남은 잔당들은 다음 협객인 홍칠공이 처단합니다. 맹무살수와 홍칠공이 마적대와 싸우는 배경은 사막이었고 왕가이 감독은 메마른 사막을 강조하기 위해 표면에 노란색을 더듬혀 강렬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흰담비가 악당들과 싸우는 이 황무지는 사막이 없는 한국에서 사막 느낌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무지에서 독침을 맞은 흰담비, 그녀는 또 뜬금없이 바닷가에서 죽게 되는데 이게 동사서독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구양봉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강호를 누비는 동안 기다림에 지친 여자가 구양봉의 형과 결혼해버립니다. 실망한 구양봉은 사막으로 떠나버리고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여자는 구양봉을 기다리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 자예인이 죽어가는 공간을 왕가이 감독은 사운드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다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 바다의 이미지는 동사서독 도입부에도 등장했는데 따라서 이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광활한 사막과 바다가 중첩된 어딘가로 느껴집니다. 흰담비와 검객이 장의사의 가옥 지붕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일장춘명의 공간 역시 바다와 황무지가 중첩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동사서독의 연인들은 서로를 그리워할 뿐 실제로 만나는 장면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에서는 장의사를 찾아온 협객이 관을 가져가려다 흰담비의 영혼과 만나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죠. 살아있던 흰담비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해 그녀의 영혼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영혼의 표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협객 역시 죽은 영혼이지만 흰 옷이 아닌 파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담비와 검객 두 인물은 천녀유혼의 주인공 섭소천과 영채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주연을 일약 아시아의 스타로 만든 처녀귀신 섭소천, 두 인물을 함께 비교해보면 헤어스타일과 의상뿐만 아니라 와이어 액션까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영채신을 연기한 장국영이 입은 옷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따라서 일장춘몽의 배경과 사건은 동사서독을, 영화 내부의 인물은 처녀유혼을 기본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이 말라 죽은 나무와 땅 장사의 혓바닥. 이 뭔 개소리야! 일장춘몽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그리고 후반부 장례식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 상당히 인상적인 이 나무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일종의 메타포로 작용하는데 처녀유혼에서 영채신과 섭소천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 강력한 빌런, 바로 천년묵은 나무요괴, 그리고 그 나무요괴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혓바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흰담비와 섭소천은 비슷한데 반해 박정민이 연기한 검객은 장국영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검객의 무기인 이 우산, 동사서독에서는 구양봉은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는데도 혼자서만 우산을 쓰고 다니죠. 그리고 구양봉은 장차 서독으로 불리게 되는 엄청난 검객. 그런데 한 손으로 뒷짐을 진 박정민의 이 독특한 자세는 주윤발이 와호장룡에서 선보였던 전 세계를 감탄시켰던 바로 그 자세. 하지만
이 특이한 자세는 사실 주윤발이 무술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설적인 예스 마담 양자경과 어릴 적부터 무용을 했던 장쯔이가 무르르는 듯 아름다운 무술 연기를 선보인 데 반해 주윤발은 무술을 배운 적이 없었고 검술 동작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뒷짐을 진 이 특이한 자세를 만들게 되는데, 주윤발과 장쯔이가 대나무 숲에서 펼쳐 보이는 이 와이어 액션은 오늘날까지 무술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데, 일장춘몽에서는 대나무 숲 결투의 미장센을 흉내내기보다는 액션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처리한 표현만을 차용하면서도 박정민의 자세를 통해 오마주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찬욱 감독의 일장춘몽이 왕가희 감독의 동서서독을 오마주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엄청난 제작비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서서독의 미장센을 적은 예산과 가벼운 아이폰 13 프로로 연출하며 동시에 그 속의 주제의식 역시 가볍게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왕가희 감독이 전성기를 누렸던 1990년대, 박찬욱 감독은 꽤 알려진 영화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시네필들의 청취방송이었던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에도 고정 출연했죠.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튼 핑크라는 영화에 관해서 영화평론가 박찬욱은 1990년 10월 영화잡지 키노에서 왕가희 감독을 일약 세계적 감독으로 급부상시킨 영화 중경삼림을 과대평가된 영화 중 한 편으로 꼽으며, 고독한 게 뭐 자랑인가? 고독하다고 막 우기고 알아달라고 떼쓰는 태도가 싫다. 특히 타월이나 비누 붙들고 말 거는 장면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경삼림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숨어 있습니다. 동서서독을 필생의 역작으로 여겼던 왕가희 감독, 장국영, 양가위, 양조위, 임청아, 장만옥, 장하구, 왕조연 등 당대 홍콩 최고의 스타들을 모두 캐스팅했지만 너무 힘을 주고 만든 나머지 제작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왕조연이 유부남과 스캔들을 터뜨리고 영화에서 하차하자 왕가희 감독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막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용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중경삼림이었죠. 따라서 중경삼림과 동서서독 두 영화의 기본적인 주제의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바로 허무였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 아니 영화평론가는 왕가희 감독의 전 영화를 지배하는 이 허무주의를 대놓고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중경삼림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절대적이었죠. 쿠엔틴 타렌티노가 이 영화를 수입하고 싶어서 회사까지 설립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찬욱 감독은 일장춘몽을 통해서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난감해했던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 어쩌면 동서서독과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왕가희 감독은 동서서독을 다시 제작해서 2008년 동서서독 리덕스라는 새로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 출품합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절친이었던 구양봉을 찾아온 황약사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술, 취생몽사를 권하게 됩니다. 취생몽사는 한평생을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처럼 한 잔만 마셔도 기억을 잃어버리는 술이었는데, 영화에 짙게 깔려있는 이 허무주의는 1997년에 홍콩 반환을 눈앞에 둔 당시 홍콩 청년들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이었죠. 이에 반해 소동파의 일화에서 유래된 일장춘몽은 화려했던 한때가 사실은 꿈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 영화에서는 이를 비틀어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이 한때의 꿈이기를 바라는 박찬욱 감독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화려한 장례식은 청년 세대의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보입니다. 장례에 모인 사람들이 춤을 추자 술에 취한 장의사는 고목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고 도화꽃이 만발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꿈을 꾸게 됩니다. 복사꽃으로도 불리는 도화꽃은 동양에서 이상적인 세계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구양봉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피는 꽃이며, 맹무살수에게는 친구와 바람이 난 아내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동서서독에서는 돌아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일장춘몽에서 천지를 뒤덮은 도화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개봉영화였습니다. 개봉영화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흥미로운 영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